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 K타운,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그리고 저녁, 밤까지 K타운 핫 이슈는 무엇일까요? 다 예상하시겠죠? 바로 중간선거 결과입니다. 그 중간선거 결과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영김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했던 영김 후보의 당선 여부입니다. 뭐 이제 다 아시죠? 이미 전해드렸다시피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 뒷얘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다른 한인 출마자들의 얘기, 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민 발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 여부, 홍재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전해드릴 게 좀 많은데 네.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는데 우선 영김 당선됐습니다. 네, 영김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죠. 연방하원 39지구에서 이 길 시스네로스 후보를 이렇게 제치고, 물론 박빙이 표차였습니다만 제치고 20년 만에 다시 또 한인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첫 한인 여성 연방 하원의원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상대였던 길 시스네로스 후보, 이름도 좀 어려워요. 근데 자꾸 네. 하니까 좀 입에 붙긴 합니다만. 네. 길 시스네로스 후보. 네. 이 사람은 그 로또 복권 당첨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굉장히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굉장히 이번에 영김 그 당시 후보가 굉장히 박빙의 그 여론조사를 계속 끌어오고, 이번에 실제 득표율도 그렇게 큰 표차가 아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걱정 아닌 걱정들 한인 사회가 했는데, 예, 일단은 영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가서는 오히려 영김 후보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당선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네. 길 시스네로스 후보, 보통 로또 당첨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몇 주 전에도 로또 당첨과 파워볼과 관련된 그 핫 이슈도 했는데, 네네네. 당첨되면 어떻게 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좀 잠적해서 좀 어디론가 가겠다. 네, 그렇죠. 네. 복잡한 세상을 잠시 떠나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 사람은 정치에 그냥 아예 뛰어들어서 버렸어요. 네. 자기 돈 1,000만 불도 막 내놓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이 몇 억 달러 당첨됐으니까 1,000만 불 내는 거는 우리한테는 그냥 몇 천 불 내는 거 되나요? 뭐 단위 수가 다를 뿐이지 사실 비율상으로는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예, 그 돈, 자기가 그렇게 당선된 돈을 정말 한번 다 당첨된 돈을 그런 데다 한번 써보겠다라고 나름대로의 신념과 소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로또 당첨은 됐지만 선거 당선은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시 영김 후보 당선자로 네, 와서요. 네. 어저께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같이 그 뷰잉 파티를 했었는데, 예, 당선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당선이 유력했을 때인데, 네. 잠시 한번 그 다짐과 그리고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당선, 이제 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지지와 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저희 남편 얼마나 고생했는지. 로이슨 의원님께서 우리 한미 관계에 또 신경을 많이 쓰셨듯이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제가 한국과 미국과의 그런 사이에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주류 사회에 시집 보냈다고 항상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주류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만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제가 보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인 커뮤니티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이 안으로 굽듯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할 겁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1분에 걸쳐서 했는데, 포인트를 몇 가지만 제가 찍어볼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남편한테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네, 남편. 찰스 김. 네, 우리 있으시죠? 잘 알죠? 우리는 그냥 네. 형이라고 부르는 찰스 형. 네, 그렇습니다. 네. 한리연합회의 회장을 오래 했죠. 예, 그리고 네. 당시 이제 저희가 그때 90년대였나요? 그때 저희가 이제 타 방송, 라디오 방송국에 있을 때 항상 이런 선거나 정치 때가 되면 항상 그 찰스 킴 당시 형님이 그때,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네. 정치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었는데, 사실은 본인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찰스 형 본인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영김 후보가 가주 의원에 도전할 때나 지금 도전할 때도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외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직접 많이 그 수고를 했고, 지금 뭐 남편이 생각난다는 그 영김 당선자의 말이 저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여하튼 그 찰스 김 형
부인 되시는 영김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이 두 뭐 찰스 형님, 그다음에 영김 당선자님 두 분에게 모두 우리가 축하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아주 표현을 재밌게 잘했어요. 영김 당선자가 주류 정계 사회에 주류 정치계에 나를 시집 보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얘기가 확 와닿네요. 네, 이게 실제로 이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인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그 한인 사회의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 그 자금을 댔다거나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를 앞세워서 뭔가 이권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같은 한인 정치인이 왜 한인 편을 들지 않느냐라는 문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정당하거나 부당하다는 걸 떠나서 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이제 영킴 당선자는 차단해 버린 것 같고요.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좀 꾸준히 지켜봐 달라. 그리고 미 주류 사회에 시집보냈다는 건 출가 외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성을 한번 해봅시다. 네. 시집을 갔어요. 한 네. 이제 딸이 네.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시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컬처로 봤을 때는 한국인의 정서로 봤을 때는 시댁에 충실하죠 일단은. 네. 그러나 친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달려오잖아요. 예, 바로 뭐가 그러니까 달려오잖아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근데 친정으로 달려와서 친정의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달려오고 싶어도 못 달려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 과연 한인 사회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당선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교묘한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표현을 잘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잘했다고 싶으면서도 뭔가 확실한 답은 없는. 네. 예. 혹시 영킴 당선자가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닌가요? 과거 오래전에 우리 한국 남성분들은 딸을 시집 보내잖아. 그럼 뒷짐 딱 지고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야. 그 집에서 뭐라 그랬죠? 그 집에서 죽어서 거기 묻혀야 되고 네. 이쪽은 돌아보지도 마라. 너는 출가 외인이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 영화 보면. 네. 혹시 그걸 원하는 건 뭐 공화당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에드로이스 의원 자체가 친한파로 굉장히 맞아요.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 관련한 법안 발의도 많이 했었는데 네. 요 영킴 의원이 이제 지금 말한 게 이제 에드로이스 의원처럼 이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 선거부터 시작해서 한인 사회는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네. 특히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다시 8년 만에 탈환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보에 대해서 시시건건 계속 사사건건. 사사건건 계속 제동을 걸 거야. 제동을 아마. 걸 네. 건데 물론 남북 관계 또 북한 미북 관계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동북아 그리고 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거기에 어떻게 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지도 문제고요. 네, 뭐 거기에. 영킴 얘기하다가 지금 너무 많이 나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제동을 좀 많이 걸 것 같고요. 여하튼 영킴 당선자는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 의원에 갔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김창준 의원도 공화당 소속으로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에 갔는데 그렇습니다. 뭐 공화당 민주당 소속을 떠나서 일단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했다는 것은 정말 반길 만한 일이고요. 네. 네, 영김 당선자가 앞서 말했듯이 시집 보낸 마음으로 좀 지켜봐달라. 이걸 우리가 아주 뭐 긍정적인 차원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네. 그리고 에드로이스 자신이 21년 동안 모셨던 에드로이스 은퇴하죠. 의원이 네. 그랬듯이 나도 한미 간의 교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 얘기 시집간 딸이 시댁도 충실하고 친정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매우 기분 좋은 아침이고요. 네. 사실 이 한인 연방 하원의 탄생이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영김 의원 시집 갔습니다가 오늘 키워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다른 시의원이라든지 네. 이거 하나 좀 들여다보죠. 네, 앞서 헤드라인 시간에도 잠시 짚어드렸습니다만 일단 캘리포니아 주 하원 68지구 최석호 의원, 네. 56.57%가 넘는 표차로 일단 당선됐습니다. 다시 재선 성공했고요. 그리고 부에나팍 1지구 써니박 후보, 2지구 정재준 후보 모두
낙선했습니다. 보니까 부에나팍 시의원을 뽑는데 시의원 1지구엔 박영선이 네, 나갔고 그렇습니다. 2지구에는 정재준 네. 후보가 나갔는데 정재준 후보는 과거 이제 오렌지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도 하고 축제재단 이사장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그래도 달리 나갔어요. 1지구, 2지구. 네. 원래는 두 사람이 겹칠 뻔한 거 아니었어요? 예, 저도 그 취재하면서 들은 것은 원래 정재준 후보가 1지구였는데 이제 써니박 후보가 1지구 출마를 결심하면서 정재준 후보가 그럼 2지구로 나가겠다라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써니박 후보 같은 경우는 카펫백어라는 소리까지 상대 후보한테 들어가면서 굉장히 고전했고 카펫백어, 예. 뭐 당도 막 옮기고 지역도 막 네. 옮기고.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불미스러운 사인판 네.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했고요. 그리고 그 버지니아 본 당선자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그 현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깨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요. 좋은 표현이네요. 절반의 성공 또는 선전했다. 네. 이 박영선 후보는 한국에서 대학도 다 나오고 그리고 늦게 미국에 왔는데 뭐 변호사도 되고 네. 또 주류 정계에 나갈 정도로 이 미국 그 정착을 참 빨리 잘하네요. 네, 참 열심히 뛰는 모습 봤었고요. 네. 그 정재준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들 중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래서 낙선을 했고 그 샤론 컥 실바 주 하원 의원 보좌관이었던 박동우 네. 후보 교육위원 부에나팍 교육위원 1지구에 출마했었는데 역시 낙선했습니다. 박동우 후보는 제가 기억나는 게 25년, 26년 뭐 그 당시 그때 이제 우리 핸드폰도 없고 그럴 때 네. 그때는 그 집 전화, 사무실 전화가 전부 다 퍼시픽 벨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퍼시픽 벨 지금 오랜만에 없어졌어요. 들어옵니다. 예. 없어졌어요. 이 전화에서 없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안 돼. 전화에서 퍼시픽 벨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 근무했거든요. 아주 중간 매니저급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사무실 전화를 낸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좋은 번호도 이렇게 골라서 해주고 그런 네. 베네핏을 저분한테 많이 얻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참 그 옛날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아련한 느낌이 네. 나네. 그때 정서가 좀 생각나서. 네, 퍼시픽 벨. 예, 퍼시픽 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얼반 시의원에 했던 존 박 역시 패했습니다. 역시 네. 낙선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주민 재신임안에 성공한 도로시김 LA 항소법원 2지구 판사 됐고요. 네. 그리고 조재길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조재길 씨 전에 세리토스 시의원도 하고 세리토스 시장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주간지도 발행하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세리토스 시의원에 당선이 돼서 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 또 도전을 했네요, 뭐. 네, LA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했던 토니 조 후보였는데 검사예요, 그러면 지금? LA 카운티 판사에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현직 검사. 네네. 근데 지금 네.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LA 카운티 판사직에 되고요. 네. 또 캘리포니아 24지구 상원에 도전했던 피터 최 후보 역시 낙선했고요. 그리고 이제 케빈장 후보 얘기를 조재길 전 시장의 아들은 당선된 거예요. 네, 당선됐습니다. 낙선된 사람하고 뭉뚱그려니까 당선됐습니다. 조재길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피터 최 후보는 낙선됐고 이 케빈장 후보 좀 얘기할게요. 네. 이 한인타운 다니시다 보면은 케빈장 후보 포스터 굉장히 빌보드부터 네. 시작해서 네. 포스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었을 네, 텐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지금 선거 언젠데 여태가 아니라 벌써 빌보드 간판 올렸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이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가죽 53지구 상원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상대 후보가 미겔 산티아고였었어요. 너무 어렵다. 근데 표차가 좀 크게 나긴 했는데 좀 봐주세요. 근데도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지금 도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될까? 언젠가는 한번 되는 모습을 네.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케빈장 변호사 글쎄 변호사 일을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은 계속 정치계의 문을 두드리는데 네. 언젠가는 본인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섬 주지사 당선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피오나 주 트레저러도 당선됐고 아시안계로 잠깐만 나가면 주 회계감사관. 회계감사관 그리고 혹시 이제 TV나 또는 선거 관련 포스터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의 어떤 공직인데 퉁퉁한 아시안 여성 볼 수 있어요. 네. 라스트 네임이 리인가? 라스트 네임이 저 동양계 라스트 네임이었는데. 네네.
퉁퉁한 동양계 여성 볼 수 있습니다. 네. 됐어요? 그 피오나마라고 해서 이번에 주 트래들러에 됐고요. 아 됐어요. 네, 회계 그리고 검사가, 네. 뭐 하베르 베세라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예, 주 법무장관 계속 유임이고요. 네, 이 그 숫자와 관련된 건 역시 동양계가 세네. 네. 전에는 좌안챙 중국계였잖아요. 네, 그리고 주리추 역시 연방 하원 의원 계속 유임이고요. 네. 예, 계속 다시 또 재선 성공했고요. 그리고 테드 리우 연방 하원 의원도 이번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다이언 파인스테인 연방 상원 의원 다시 당선됐습니다. 파인스타인 할머니. 네. 네. 이 육선에. 케빈 델레온 주 상원의장, 전 주 상원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아, 이번에 조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했어요. 네. 파인스타인한테나. 근데 역시 뭐 파인스테인 할머님의 관록. 예, 그리고 네. 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역시 한인타운이죠. 지미 고메즈 이 한인타운 지역구를 포함한 연방 하원 34조 지미 고메즈 예, 하원 의원도 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 연방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네. 따로 보겠고요. 이제 일단 로컬을 좀 네. 함께 지키다가 봐주고 계신데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민 발의안 설명을 자세하게 쉽게 잘해주셨잖아요. 네. 잘해주시고 나서 결과 얘기해 주셔야죠. 예. 몇 개 자, 봅시다. 예, 지금부터 이제 주민 발의안 말씀 드릴 텐데요. 네. 사실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먼저 때문에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발의안 1, 예, 18억 달러 규모의 40억 달러 채권 발행이죠. 네. 예, 통과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정신병 질환자를 위한 건설 발의안 2, 예, 이거 100만장자세를 거친 그 세금을 쓴다는 얘기인데요. 예스 통과됐습니다. 100만장자 빼고 다 투표했구나. 네. 그리고 89억 달러 채권 가장 컸죠. 네. 수도정비 시설 발의안 3 네. 부결됐습니다. 아, 네. 네, 근데 3% 정도 근소한 차로 네. 부결됐고요. 그리고 어린이병원 기금 조성 발의안 4 통과됐고요. 55세 이상 프로퍼티 텍스 감면 혜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한 푸는 거. 저 관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부결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네. 그리고 가스비 인상 철회 이게 발의안 6.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현재 갤런당 12센트라 그랬나요? 네. 부과되어 있는 거. 네. 요게 통과되면 12센트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2배 차이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야, 그냥 12센트 내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네. 저희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송봉호 앵커랑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10센트가 없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캘리포니아 가스비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 정유회사가 요런저런 걸 애드해서 결국 다시 원이 지되더라고요, 가격이.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 주민 발의안 통과돼서 이게 12센트가 부과되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네. 지금까지 모아있던 12센트로 벌어들인 세수를 다른 곳에 쓰겠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그 12센트 우리가 더 낼 테니까 제대로 도로나 보수해라 라는 얘기로 좀 풀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서머타임 변경 권한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관심 있었는데. 통과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서머타임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가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단 주 하원에서 3분의 2를 찬성해야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내년 3월에 이제 다시 되잖아요. 네. 그때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하게 되고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 발의안이 서머타임 폐지안이 통과됐다라고 해서 서머타임이 폐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서머타임 폐지와 관련된 그 발의를 주의회에서 해야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서머타임이 풀려 있는 대로 갈 건지 아니면 서머타임을 적용을 한 시점으로 계속 갈 건지 네.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 3월쯤 돼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러면 주의회에서 혹시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서머타임 안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애리조나처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계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다음 발의안 8 이거는 처음 언급해드리는 발의안인데요. 신장 투석 진료소에 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 투석 진료소의 투석 치료 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과다 청구를 막는다는 건데요. 부결됐습니다. 예. 의료진들이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렌트 컨트롤 이것도 중요하죠. 발의안 10이죠. 네.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렌트 컨트롤을 더 확대해서 각 지자체, 로컬 정부가 힘을 좀 더 갖게 규제를 한다는 건데 그 반대급부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 랜롤드들이 좀 반발이 심했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부결됐다라는 뜻은 렌트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 입장에서 지금 현존하는 렌트 컨트롤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게 우려가 또 뭐가 있었냐면 아니 그럼 정부가 렌트비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낮아질 수도 있지만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구급차 항시 대기 발의안 12를 통과됐고요. 그거 말고 그 저 농장 가축 그 발의안 12 우리 안에서 키우느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통과됐습니다. 그 문제 우리를 좀 더 넓게 해놓고 거의 방목하다시피 키워야 되는. 네, 그러면 소고기가 오를 수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퀄리티는 일단 좋아지고. 건강한 먹거리, 좀 더 좋은 먹거리에 대한 그게 좀 있는 것 같고, 역시 동물 애호 단체들 네. 엄청나게 로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식료품 가격 오를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네. 자, 이것이 통과돼서 뭐 가축을 방목해서 키울 수 있다라는 여건은 환영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그를 명분으로 그를 빌미로 이런 육류 가격이나 이런 가격이 갑자기 뜬금없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거는 좀 정부가 잘 주시해서 피해가 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적용이. 그래서 조금 오르는 폭은 적지 않을까 싶은데 네. 보긴 봐야죠.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걸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에 정리해 주시냐고 정말 많이 쓰셨어요? 예. 네. 별 말씀을. K타운 핫 이슈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